안녕하세요, 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그 나뭇가지 가지고 하는 활동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뭇가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 성질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들이 있어요. 안 벗겨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외에 벗겨지는 건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곰팡이가 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습이 닿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특히 2020년 여름처럼 장마가 계속된다면 100%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때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햇빛에 말리면 되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나뭇가지를 들고 비벼 주셔도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를 절대 밀폐된 곳에 넣어 놓으면 안 돼요. 비닐봉지라든지 통,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밀폐된 곳에 넣어 놓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천 주머니고, 천 주머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야외에 들고 다니기도 간단하고요. 예,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 놓으면, 우리가 높은 곳일수록 더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조한 상태에서 잘 곰팡이가 피지 않게 되고, 주머니째 가지고 나가서 햇빛 좋은 날 꺼내서 널어 놨다가 한번 털어주고 비벼주고 다시 담아서 가지고 오면 탁 나는 일이 없습니다. 곰팡이 피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 5cm로 잘라 놓은 여러 가지 나무들 같이 있고, 여기에는 그 나무하고 다르게 그 격까지 갈라지는 것들을 잘라 놓은 건데, 이걸 글자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에코시라고 써놨죠. 자, 이때 이응은 우리가 이런 슬라이스 나무나 혹은 자연물, 돌멩이 같은 것들로 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게 어떤 글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가 될 수도 있고 애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이거 보면 시옷처럼 생겼지만 꺾어 놔서 코자를 만든 거고요. 예, 시옷을 만든 거죠. 이렇게 가지가 갈라져 있는 부분 나무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글자본으로 아이들하고 놀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놀이가 가능한데, 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놀이. 자, 아무거나 한 단어 말씀해 주세요. 사과. 자, 한 단어 더 해볼게요. 자, 우주. 이게 별거 아닌데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급해집니다. 자, 우주가 됐지요. 이런 식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누구네가 그 교사가 제시한 글씨를 더 먼저 쓸 거냐, 이런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비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읍은 요렇게 해서 바 라고 만들기도 하고, 리을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리을이 됩니다. 네, 바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본 나무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교구입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글자본 활용해서 한 가지 팁. 우리가 지금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글자본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본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만든 거고, 이건 우리가 두고 쓰는 건데, 보시면 글자본 뒤에 벨크로를 다 붙여 놨어요. 미음도 있죠. 미음도 이렇게 사각나무를 잘라서 씁니다. 벨크로를 붙여 놓으면 우리가 부직포나 이런 곳에 갖다 붙이면 딱딱 붙습니다. 자, 우리가 나뭇가지 중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올라가서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게 영어로 보면 Y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Y자 나무라고 불러요. 나무는 모두 자라다가 옆눈이 있는 자리에서 격가지가 자라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때 이 나무, Y자 나무처럼 나무들은 자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그 저희 교구로 있는 그 주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 초록 180, 슬라이스 녹색 180 이렇게 돼 있죠. 초록하고 녹색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 슬라이스를 평소에 저희가 염색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담아 놓습니다. 색깔이 다른. 자, 요것도 오늘 활용을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나뭇가지 놀이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번처럼 나뭇가지 길쭉하게 자른 거 말고 이거는 전부 Y자 모양으로 생긴 나뭇가지예요. 물론 모양은 자연목 나무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긴 가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건가 하면, 자, 두 모둠으로 나눠서 A 모둠, B 모둠이 있겠죠. 경쟁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를 굴리든 혹은 여기에 숫자를 써서 뽑았을 때 나오는 숫자를 하든 우연성이라고 하는데 놀이에서 이걸 우연하게 무언가 선택되어진 것이어도 좋고요. 뭐 목표점을 놓고 3점짜리를 맞추면 3개, 2점짜리를 맞추면 2개 이렇게 두 모둠을 다르게 우연이 됐건 경쟁이 됐건 획득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 나뭇가지를 획득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Y자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자, 보세요. Y자 나뭇가지를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번에 하나를 더 획득해 가면 이건 반드시 가지 끝에만 놓을 수 있어요. 그게 규칙인 거죠. 자, 가지 끝에 놨습니다. 또 획득해 간 걸 가지 끝에 놓죠. 자, 획득해 간 걸 가지 끝에 놓습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더 적용되는데 바로 뭔가 하면 다른 나뭇가지를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 나뭇가지엔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실제 나무도 여기에서 가지가 자랄 때 여기가 다른 방향인 경우 자랄 수 있지만 이렇게 겹쳐서 자라진 않거든요. 자, 또 놓겠습니다. 계속 뻗어나가지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획득해 가는 대로 어떤 모양이 되나 하면 밑에 줄기 부분이 있는 나무 수형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놀이를 통해서 Y자 나뭇가지를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고 그걸 획득하게 해주면 나무 가지 모양이 됩니다. 정말 신기한, 그때그때마다 매번 다른 나뭇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또 다르게 나뭇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 이 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 또 다른 경쟁 놀이를 통해서 이 슬라이스 둥근 나무를 획득해 가게 하고 이것들을 나무에 놓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탐색하게 되고 어느 위치를 찾아서 놓겠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장으로 하는 활동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확장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규칙을 이해시키고 아이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놀이를 진행하느냐일 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Y자 나무 뒤에 반드시 Y자 나무가 가기 위해선 일자 나무가 가야 된다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5cm짜리 일자 나무가 하나가 가야만 Y자 나무를 다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욕심껏 Y자 나무를 2개 갖고 가도 지금 놓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안 놓였기 때문이죠. 이런 규칙성을 전달해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놓여야만 얘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당 이거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2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둘, 가지 갈라진 만큼 대응해야 되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을 테고요. 그러면 Y자 나무를 여기에 놓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 일자 나무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더 크게 만들어져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활동이 돼요. 단 장점은 요거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요걸 왼쪽으로 틀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무가 실제 옆가지가 있으면 자기 방향을 틀어 라고 하는 걸 제시할 때 이런 더 나무 수형을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나무 가지가 갖고 있는 모양보다 더 확
확장해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서로 닿을 수 없다라는 규칙은 지켜야 돼요. 서로 그곳에 가서 닿을 수 없다라는 규칙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나무가 이 공간을 차지하면 거길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는다면 점점 어떤 개념이 적용될까요? 땅 따먹기 개념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된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가지 나가는 걸 막겠죠. 그리고 나면 이 친구는 이가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도 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여기부터 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으로만 치닫다 보면 사실은 나무가 기형적인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상대하고 경쟁하는 곳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는 차지해야 되지만 그 반대쪽까지도 잘 놔줘야 더 멋진 가지가 되겠죠. 이런 경쟁적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피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경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무는 여기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자기 영역을 건강하게 키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흔히 숲에 가서 하늘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숲을 통해 아이들이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걸 익히고 하는 거죠. 자,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서로 닿지 않는 선을 만들고 닿아서 서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우진 않는 거예요. 있으니까 피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나무들은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전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구성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만, 승패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끝난 곳이나 마디가 연결된 자리만 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씩이요. 끝난 자리나 마디가 연결된 곳. 지금 요 마디가 연결돼 있어서 여기를 놓은 거예요. 요 마디 연결돼 있어서 여기 놓은 거고. 그러면 나중엔 누구네가 더 많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갔는지 아는 방법은 바로 이 동그란 나무의 개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 나무 슬라이스 염색한 걸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나뭇잎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나뭇잎 교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무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나무들이 경쟁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경쟁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생태적으로 전달해주면 인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아이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재미도 있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의 생태도 알 수 있는 나뭇가지 놀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